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8월 6일 HPSP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등락폭이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. 어제는 사이드카의 서킷까지 발동이 되었고 오늘은 상승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등락폭이 되게 심한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그 과정 속에서 HPSP의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, 이 HPSP의 기업 가치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 저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. 그리고 제가 추후에 기업 담당자 IR 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,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경기 침체,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었죠.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이제 샴의 법칙이라는 용어도 나왔고요. 이 부분은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용어긴 한데,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인해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컸었었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이제 ISM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도 결국에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, 생각보다 잘 나와서 시장이 좀 받쳐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큰 시장이 흘러갈 걸로 판단은 하고 있고,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,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표면에 트랩이 발생이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발생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 이동 방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실리콘과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위쪽에 이런 산화막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, 이렇게 산소가 실리콘과 이렇게 결합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이 표현하는 게 댕글링 본드라고 하고 서피스 트랩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, 결국에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반도체의 성능 저하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점을 어닐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수소를 이렇게 대체로 치환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트랩이 발생되었던 구간들을 말끔하게 어닐링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, 반도체가 계속해서 미세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하이-K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,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게 되면서 전자가 누설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누설을 잡기 위해서 하이-K라는 고유전율 물질을 쓰게 되는데, 그 과정 속에서 하이-K 이 고유전 물질을 쓰게 되면은 앞서 본 것처럼 이런 트립이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이-K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조금 더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, 우리가 보고 있는 HBM 3E 같은 경우가 여기 HBM 또 D램을 낱장을 쌓아서 이제 적층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데, 여기에 D램이 1B 공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사용을 해서 적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1B 공정에서 사용하는 D램이 하이-K 고유전율 물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
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HBM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낸드나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미세화 공정에서는 꼭 사용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HPSP가 TSMC 상대로 영업이익률을 50%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이전까지 해서 계속해서 독과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HPSP에 관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IR 담당자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, 통화를 뭐 한 4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전화가 아예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결국에는 소송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, 예스티랑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. 지금 원래 7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려고 한 것 같았는데,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8월 정도, 한 8월 말 정도 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, 이 HPSP의 의견이 조금 궁금한데, 어떤 의견인지 사측 의견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과점을 하느냐 못하느냐, 이 싸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판결 따라 여부에 따라서 HPSP의 이제 실적 부분과도 직결될 거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핵심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 생산을 할 때 일비 공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, 거기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HPSP가 사용하느냐, 이 부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 부분 좀 체크를 못했었고, 뭐 제가 이전에 확인한 걸로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ST 쪽을 이제 좀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 밀어준다라는 말도 듣긴 했는데, 정확한 이런 공식적인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, 이전 5월달 정도 때 발표된 레포트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은, 일본, 미국, 중국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뭐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했는데, 25년도부터 예상 실적이 잡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장비를 얼마만큼 납품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진짜 25년도에는 정확하게 실적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,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,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잡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,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잡힌 더 잘 나온다라고 컨센서스나 레포트 자료에 되어 있는데, 어떠한 근거로 하반기에 조금 더 몰려 있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, 결국에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앞으로 기술 발전 과정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과정 중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, 또는 궁금하신 내용 제보고 대신에 좀 확인해달라 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